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돼 갖고요. 나중에 상속세가 폐지되는 날은 언제일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이 부결됐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없던 것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최악의 상속세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ECD 전 세계 국가들의 상속세율을 좀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최고 세율을 자랑합니다. 55%를 자랑하죠. 그다음에 프랑스는 45%고요. 영국과 미국은 40%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그 세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상속세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이 34%고요. 아일랜드가 33%가 되겠습니다. 벨기에하고 독일은 30%가 되겠고요. 칠레는 25%가 됩니다. 네덜란드하고 그리스는 20%가 되겠습니다. 20% 정도 되니까요. 살만하죠. 그런데 덴마크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슬로베니아는 물론 작은 나라지만 14%고요. 아이슬란드하고 튀르키예,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작습니다. 50만 명 내외밖에 안 되지만 튀르키예는 거의 8천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10%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준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낮은 세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폴란드하고 스위스는요 7%입니다. 정말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세가 없는 나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셈부르크입니다. OECD 아니면 전 세계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죠. 14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 나라 없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리투아니아,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북유럽 국가로서 최대의 그 복지 국가인데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는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어떻습니까? 2000년대 들어가지고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도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없긴 하지만 완벽하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추가 소득세를 과세하고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은 자본이득세로 나중에 이연해서 약간을 좀 더 과세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요. 진짜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포르투갈은 인지세 형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는 배우자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상속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비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어떻습니까? 북한.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뭐 중국에 다시 복속된 상태다 보니까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없는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일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불인정하니까 당연히 그 상속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매기면 되지만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재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일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세금으로 뜯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는 상속세가 만약에 있다면요. 지배층에 세금 폭탄이 돼갖고 부의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왕족이나 양반 등은요.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 세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상속세나 증여세, 물론 증여세에 관련돼서는요, 개념조차 없었겠지만 상속세, 증여세가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조선시대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처럼 상속세가 없으면 과연 천국 같은 생활을 살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모았다면요. 일반인들의 부의 대물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증여세가 없기 때문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요. 수틀리면 정부에서 공산당이 강제로 재산을 뺏으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요. 조선시대 때 이렇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어도 뇌죄를 알렸다 하면서 죽도록 팬다면 거짓 자백을 받아서 결국은요. 유죄로 인정해서 참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은 관기나 여성들이 있죠. 부인이나 딸들, 며느리 같은 사람들은 관기로 썼습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노예로 씁니다. 중세 시대 때 그 교회에서 미망인들, 부자가 된 미망인들을요. 어떻습니까?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킨 다음에 그 미망인의 그 과부의 재산을 모조리 강탈했던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선시대나 중국, 러시아, 북한, 홍콩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는 것이죠. 없어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강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도 조선시대와 똑같은 그런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세가 비록 없지만 정부에 밑보이게 된다면요. 재산은 모두 강탈당하게 되겠죠. 이 사람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죠. 이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죠. 자, 한국의 상속세율은요. 일본이 55%지만 우리는 최고 세율이 30억 초과시 50%가 되겠습니다. 일본이 더 높다고 판단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일반 기업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20%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최고 세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최대주주가 어떻습니까?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20% 또다시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30% 또다시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가 됩니다. 그리고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된다면 40%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4%가 최고 세율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이 적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유산세 방식이죠. 누진과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배우자한테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자녀랑 있을 때는 50%입니다. 따라서 10조 원을 가지고서 배우자한테 그 공제를 한다면 5조 원까지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니까 상속세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배우자 공제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30억밖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20조 갖고 돌아가셔도 30억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이중과세에다 사중과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은 한국이라고 봐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미래의 상속세 전망을 알아보면요. 상속세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에 의거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이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들을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는 영영 상속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속세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상속세 폐지합니다. 그래야 공산당이 부를 대물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잣대로, 마음대로 이연령 비연령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간혹가다 생길 수도 있겠죠.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뇌물을 안 주고 밉보인다면 아예 강탈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리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상속세가 그때 폐지되니까요. 정말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수주대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상속세가 없어지겠지만은 그 재산을 모조리 강탈당한다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자기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상속세가 없어지겠지만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재산도 이미 다 없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다면 나중에 강탈당하거나 아니면 참수당하는
그런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상속세가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상속세가 없어지겠지만 그전에 부자들은 이미 한국을 다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어떻습니까? 부자들을 옥죄다 보니까 부자들이 이웃 나라로 엑소더스 했습니다. 200에서 300만 명이 부호들이 전부 다 해외로 탈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 남아 있는 사람들은요. 3,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94%가 빈곤층이고요. 89%가 절대 빈곤층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 다이어트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평균 국민들 11%를 감량했습니다. 이것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량된 것이 아니라 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상태에서 상속세를 어떻게 할지 어떻습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상속세가 없어지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속세가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가 혹시 된다면 상속세가 없어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따라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바로 위정자들한테 상속세율이 인하되도록 국민의식이 성숙될 필요가 있겠죠. 상속세를 없앤다는 것은요. 유발세금, 국세 14개, 그다음에 지방세 11개, 25개의 세금을 엄청나게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도요. 상속세를 없으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나라도요. 엄청난 상속세, 소득세도 50%가 넘는데요. 57% 정도가 됩니다만은 상속세를 엄청나게 과세했습니다만 없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없애야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먼저 의식을 개혁해서 국민이 현명해진다면 위정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우매하거나 저열하다면은 위정자들이 당장에 세금을 위해서 상속증여세를 과하게 가렴지구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상속세가 폐지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요.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치인들을 그리고 지배층을 혐오하고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은요. 그들보다 더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저열하면 그런 자들을 뽑을 것이고요. 평생 그렇게 된다면 그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평생 노예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다면 자기보다 훨씬 더 수준 떨어지는 놈들한테 지배당한다는 그런 어떻습니까? 현인들의 좋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들의 고민들 이렇게 상속세 걱정 많이 하겠죠.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민들 어떻습니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간, 2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건보료, 기타 등등 세금을 절세하니까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극악무도한 가렴주구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렴주구를 횡행하더라도 안전하게 100년 동안에 200년 동안에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쳐서 제공하니까 안전한 세금 우산 속에서 재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갑진년 어떻습니까? 지금 절반도 한 달 중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갑진년 12월이 가기 전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대해서 무료 컨설팅 상담해 드립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노려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컨설팅 NGP 플랜을 한번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입니다. 지금 전화 주신다면 100년 동안의 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